안녕하세요. 세무사 와타나베 유타카입니다. 이가 세무사 나베상이 돈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M&A에서는 순자산이 중요합니다.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인수나 매각이라고 하면 뉴스에서 자주 보는 거대 기업들의 매각딜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수억 엔에서 수십억 엔 규모의 비교적 작은 비즈니스 M&A가 물밑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계자 부족 문제 해결, 새로운 시장 진출, 펀드의 활발한 움직임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성공의 기회와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함정도 존재합니다. 소규모 거래는 엄격한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업마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M&A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 이야기들도 오늘이면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회사를 인수하거나 오랫동안 정성껏 키워온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거래가 대성공으로 끝날지 대실패로 끝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매출 성장률이겠지 또는 수익률이 높은 고객 리스트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출 지표는 미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숫자들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업계 트렌드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화려한 손익계산서 숫자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꿈 같은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 답은 회사의 건강 상태를 숨김없이 비추는 거울인 재무상태표, 즉 밸런스 시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올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면 재무상태표는 창업부터 오늘까지 무엇을 축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지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올해 얼마나 벌었는가라는 화려한 숫자에만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배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났을 때 정말 침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재무상태표를 철저히 파헤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M&A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그 해의 매출이 아니라 과거부터 축적된 재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계산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순자산, 바로 이것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나 설비 등의 모든 자산에서 차입금 등의 부채를 차감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순자산입니다. 소규모 M&A에서는 이 단순한 뺄셈이 거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규칙이 됩니다. 대기업처럼 위기 상황에서 시장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기업에게 순자산이야말로 경영의 자유를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자산은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궁극의 리스크 회피 도구이며 회사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두꺼운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면
그 배는 구조적으로 침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순자산이 충분하다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를 인수한 직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주요 고객이 갑자기 떠나거나 오래된 기계가 고장나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기업 문화 차이로 핵심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면 시너지 효과로 매출이 2배가 된다는 이상적인 계획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결국 회사를 살려주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순자산이라는 완충 장치뿐입니다. M&A 초보자와 경험 많은 전문가 사이에는 결정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매수자는 순자산 최종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자본의 질을 탐정처럼 철저히 조사합니다.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은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장부 역시 절세 목적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된 숫자가 실제 가치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숨은 이익의 존재 여부입니다. 오래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나 자사 개발 특허처럼 현재 시장 가격 기준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의 타당성입니다. 수년 동안 회수되지 않은 부실 채권이나 가치 없는 재고는 순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의 전체적인 질입니다. 그 순자산이 꾸준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벌어들인 진짜 이익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투입된 보여주기식 자금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순자산 가치가 드러납니다. 질 높은 순자산을 가진 회사라면 경영권이 넘어간 직후의 격동의 100일 동안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꾸밈없는 순자산 숫자야말로 비즈니스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회사 혹은 인수하려는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관점으로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비즈니스의 진정한 강인함 혹은 치명적인 취약점이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M&A에서는 순자산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 M&A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유타카 세무사 사무소의 페이지도 참고해 주세요. 와타나베 유타카 세무사 사무소 앞으로도 돈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세무사 나베상이 돈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